이번 시간에는 AI 러닝을 활용해서 학생이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이 AI 러닝을 학생이 활용하는 시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학생들이 아침 활동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업을 종료했을 때 자녀 시간이라든지 학생들에게 가정학습으로 또 연계해서 안내를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신데, 수업을 종료했을 때 형성평가가 끝나고 나면 몇몇 친구들 빨리 끝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AI 러닝을 활용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보라고 해도 되고, 만약에 부족한 친구들에게도 이 AI 러닝에서 스스로 영상을 보든가 본인에게 맞는 문제를 학습을 하면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도록 유도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AI 러닝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학생들이 학습의 습관을 잡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클래스팅에서 제공하는 과목은 국영수사과 5과목입니다. 이 5과목을 제공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 학습과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이 바로 제공이 되면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답 보관함이 오답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틀렸던 문제 과목별로 확인할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 공유 버튼을 활용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한다든가 친구들과 같이 풀어본다든가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영상이 있어요. 단원별로 핵심 영상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단원에 들어갔을 때 이 영상 부분을 누르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손된 학생 아니면 개념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유도를 하셔도 되고요. 때로는 플립러닝으로 이용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문제 모양 있죠. 이 문제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단원에 대해서, 세부 요소에 대해서 문제를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문제를 더 풀어볼까요? 라고 나오죠. 학습량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이런 것처럼 학생이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어느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 레벨을 인공지능으로 매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저희가 상위 몇 프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제시를 했더니 학생들이 줄 세우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학생들의 등급을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매겨가면서 이 등급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걸로도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이게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합니다를 받아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메타인지가 자동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습관 형성에도 많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할 때 훌륭합니다를 받아서 이 단원의 개념을 완성을 하길 바란다라고 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기초학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적정 수준입니다까지만 한번 받아보라고 안내를 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이 이 빨간 부분을 없앨 수 있도록 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동기부여 요소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정맵이라든지 퀴즈 배틀이라든지 경험치 획득 제도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단순하게 문제를 풀거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재미를 가져가면서 본인의 학습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태블릿으로 이동을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블릿 화면이고요.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소식란에 오게 되어 있어 선생님께서 쓴 글을 놓치지 않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AI 러닝 보이시죠? 자, 이걸 눌러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는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먼저 젤로의 추천이라고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젤로는 인공지능 튜터링 시스템, ITS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학생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를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AI 평가 중에 안 푼 게 있다라든가 아니면 진단 평가를 하다 말았다든가 이 시기에 학생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단원들을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네, 공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학습을 안 했던 게 있으면 바로 알려줘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고요. 데일리 퀴즈도 제공이 되게 하루에 한 문제 정도 추천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상식 문제이죠. 그래서 네, 잘 풀었네요. 그럼 아래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학 단원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네, 과학단원에서 지층과 화석을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층과 화석에는 지구 구성 물질과 지구의 역사 순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부 학습 요소 단위로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단원 단위로도 영상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영상을 눌러볼게요. 네, 그래서 영상을 누르게 되면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과학 시간.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제공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학습 목표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모두 학습을 하고 나면 단원 평가를 볼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 요소로 제가 한번 학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문제를 다 풀었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훌륭합니다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동기부여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세부 요소 단위로도 학습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 위쪽에 보시면 스스로 총괄평가라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총괄평가. 네, 스스로 총괄평가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단원을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학기 종료될 시점에 대해서 단원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한 개 단원에 대해서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원 총괄 평가를 지층과 화석만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하실 때도 선생님께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일반 상자를 준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답률, 난이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학생이 학습을 할 때마다 여기에 그래프가 또 그려지게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에 대한 학습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경험치 여정 맵이 제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포인트 경험치 여정 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험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포인트 여정 맵을 살펴볼게요. 자, 처음 화면으로 돌아서 나오게 되면 아래에 우리 학교 랭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 랭킹을 더보기 누르게 되면 전국에서 나와 같은 학년 중에 내가 몇 등인지를 볼 수도 있고요. 우리 학교 안에서 내가 몇 등인지, 혹은 전국 클래스에서 우리 반이 또 몇 등인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1등을 올라가 보자. 막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전국 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몇 등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랭킹은 월마다, 네, 월마다 초기화되게 되어 있어요. 네, 이제 2월 랭킹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학생이 학습을 할 때마다 경험치가 제공이 되게 되어 있고 그 경험치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랭킹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여정 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여정 맵이 아까 포인트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인트와 그 다음에 여정 맵의 진도 퍼센트가 있었죠. 그게 이런 식으로 학생의 비행기가 이렇게 쭉쭉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특이점이 있을 겁니다. 특이점. 특이점을 보시면 보라색 비행기가 기본 비행기인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다른 비행기를 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다른 비행기는 어떻게 얻었냐? 아까 제가 문제를 풀 때 보시면 이 상자를 얻었던 경우들이 있죠. 네, 그 상자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누르게 되면 비행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좋은 거 얻었네요. 제가 수학 공부를 주로 하는데 지구 맵에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맵에 있을 때 어떤 공부를 할 때 속도가 빠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함으로 이동을 해서 내가 지금 지구 맵에 있는데 이 비행기로 설정을 하게 되면 다른 친구랑 다르게
수학 공부할 때 이 지구맵에서 좀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포인트 모으면 상자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맞췄지만 이 상자를 못 받았던 친구들 위해서 이런 보상들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재미있게 학습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정맵에 대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 그리고 경험치 같은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더 게임적인 요소들을 보여드리면서 학생들이 왜 이 클래스팅 AI를 더 열심히 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이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퀴즈 배틀이라고 있어요. 자, 이 퀴즈 배틀이 있는데 이 퀴즈 배틀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배틀 모드 시간은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5시부터 9시는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나와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 퀴즈쇼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 5시 이전의 시간에는 게임방을 만들어서 친선 모드로 우리 반 친구들과 퀴즈 대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방 만들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상시광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수학을 눌러서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원은 2명부터 5명이기 때문에 조 단위로 이 그룹 단위로 해가지고 방을 만들고 네, 다른 친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코드를 공유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통해서 다른 친구가 참여를 하게 되면 동시에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참여를 이제 코드로 하면 되겠죠. 자, 3144입니다. 3144, 3144. 자, 참여하기. 누르게 되면 이렇게 네,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저는 우와. 네, 이거는 빠르게 정답을 맞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학생한테 이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기면 안 되겠죠? 자, 게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1위 친구 4문제 맞췄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게 같은 정답 수가 있을 때는 시간이 빠른 친구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또 재미있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또 정리하고 넘어가기 전에 자, 이렇게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기능만 더 살펴볼게요. 자, 학생 입장에서의 기능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나의 학습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학습 현황을 들어가게 되면 내가 봤던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학습했던 이력, 오늘 이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없죠. 그리고 과목별로 정답률 같은 경우에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로 어떤 과목을 학습을 했는지 이 막대만 클릭을 하게 되면 풀었던 문제도 다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주로 몇 시에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학습을 하는지까지도 모든 패턴이 분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AI 학습 페이지로 다시 나오게 되면 이 학생을 눌러보시면 학생에 대한 소개도 할 수 있지만 오답 보관함을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문제 보관함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오답 보관함을 누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오답 보관함에서 필터를 눌러서 과목별로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주 다양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때로는 이제 가정학습으로 연계를 했을 때 부모님과 연결을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부모님이랑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더보기 눌러서 여기에서 부모님 연결을 누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 코드 보기가 있죠. 내 코드 보기를 눌러서 네, 이거를 하거나 이 코드를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코드를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제가 실제로 핸드폰으로 부모님이 어떻게 이걸 연결했을 때 보여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이 그 코드를 연결을 해볼게요. 자, 자녀 연결입니다. 그래서 자녀 연결을 눌러주시면 여기에서도 코드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녀의 코드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네, 보호자로 그냥 일단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 자녀 AI 러닝 학습 리포트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누르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복수의 자녀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연결한 박정현 학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자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내 자녀의 학습 현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오늘 수학을 학습을 했네. 주로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정답률도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AI 코스웨어로 클래스팅을 씁니다. 라고 했을 때 가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들도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러닝을 활용을 하게 되면 선생님과 학생에게 좋은 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메타인지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학습 레벨이 제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네, 제시가 되기 때문에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설계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흥미도 좀 더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침 활동 시간이라든지 수업 후 자녀 시간에 대한 어떤 걸 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학생들 중에 다 했어요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에게 그러면 다시 한번 AI 러닝 가서 그 단원을 학습을 해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교과랑 균형 있는 학습을 유도할 수 있게 이런 학생의 리포트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학습을 유도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 러닝을 활용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